오늘 주제는 왜 수석 졸업생은 성공하지 못하는가이다. 왜 A 학생은 C 학생 밑에서 일하게 되는가 그리고 왜 B 학생은 공무원이 되는가의 저자 로버트 기요사키는 우등생들이 성공하지 못하는지에 대해 이야기한다.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그는 수석 졸업생들은 남들이 만들어 둔 룰을 잘 따르고 활용하는 능력을 가졌다고 본다. 하지만 오늘날의 성공은 리드하는 자에게 먼저 온다고 생각한다. 1981년 보스턴 대학 교수인 캐런 아널드는 고등학교 수석, 차석 졸업생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그리고 그들을 연구한 결과 수석 졸업생들은 학업적 성공을 보장하는 자질을 갖추고 있었으나 그러한 특성이 반드시 사회적 성공으로 이어지지는 못했다고 하였으며 정해진 시스템 안에서 목표를 성취하는 법을 아는 본분에 충실한 사람들이라고 말했다. 또한 누군가 수석 졸업생으로 선정되었다는 것은 그 사람이 성적이라는 기준 하에서 탁월한 성과를 성취했다는 의미이고 그것은 그 사람이 삶의 이런저런 부침에 어떻게 대응할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정보도 제공하지 않다고 덧붙여 말했다. 아널드 교수는 저서 전도 유망한 학생들의 삶에서 고등학교 수석 졸업생은 대학교에 진학해 학점 3.6의 좋은 성적으로 졸업하고 대부분이 회계, 의료, 법률, 공학, 교육 같은 분야로 진출한다고 했다. 또한 그들은 규칙을 준수하고 열심히 일하고 배우는 것을 좋아하지만 사회적 틀을 깨트리지는 않으며 정해진 시스템 안에서 가장 효과적으로 활동한다고 하였다. 2021년 청소년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13에서 18세의 가장 큰 고민은 역시 공부, 46.5%가 압도적인 비율로 학업에 대한 고민이 가장 많았다. 통계를 참조하지 않더라도 중고등학생 시절 학생들이 느끼는 공부와 성적의 중요성은 매우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왜 이리도 학생들은 좋은 성적을 위해 스트레스 받고 고민이 많은 것일까? 학생들은 학교에서 보내는 시간이 하루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학교에서 배우고 나누는 것을 평가하는 지표가 성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성적은 단순히 학습 능력 수준을 넘어 하루를 잘 운영하는지 집중력 있는 시간을 보내고 있는지 알게 해준다. 10대를 지나 대학에 입학해서도 성적에 대한 욕망은 계속된다. 좋은 회사, 원하는 회사에 취직하기 위해서는 우선 좋은 학점을 갖춰 놔야 하기 때문이다. 부모도 학생도 중요하게 여기는 성적, 그렇다면 성적이 장기적인 행복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성적이 좋은 학생은 좋은 직장에 취직하여 화목한 가정을 이루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까? 많은 사람들이 공부만 잘하면 성공은 보장된 것이라 생각하지만 왜 A 학생은 C 학생 밑에서 일하게 되는가 그리고 왜 B 학생은 공무원이 되는가의 저자 로버트 기요사키는 조금 다른 관점에서 성적 우등생을 설명한다. 1981년 보스턴 대학 교수 캐넌 아널드는 일리노이 고등학교의 수석 및 차석 졸업생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했다. 성적이 좋은 학생들은 학업적 성공을 보장하는 자질을 갖추고 있었다. 정해진 시스템 안에서 목표를 성취하는 방법을 아는 본분에 충실한 자질을 갖추었다. 하지만 연구 결과 그러한 특성이 반드시 사회적 성공으로 이어지지는 못한다는 점을 발견했다. 왜 그런 결과가 나왔을까? 수석 졸업생은 대학을 가서도 좋은 성적으로 졸업하여 교육, 의학, 공학 등 전통적인 분야로 진출한다. 들은 세상을 바꾸지는 않지만 그것을 운영하며 일을 잘 해낸다. 나는 여기서 말하는 세상을 바꾸는 자가 리더라고 생각한다. 리더인 자본가 밑에서 그들의 룰에 잘 따르며 그 곳에서도 5등 인재를 자처하고 있는 것이다. 교수는 이들은 자신이 사랑하는 어떤 분야에 전적으로 열정을 쏟아붓는 법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들은 정해진 시스템을 가장 효과적으로 활용하기에 그것을 바꾸려고 하지 않는다고도 덧붙였다. 다음에서 보이는 학습 원뿔을 보면 왜 수석 졸업생들이 E사분면인 봉급생활자와 S사분면인 자영업자에서는 뛰어나지만 자본가들의 B사분면인 사업가와 I사분면인 투자가에서는 자주 실패하는지 알 수 있다. 대부분의 수석 졸업생들은 학습 원뿔의 가장 아래쪽에서 뛰어나고 연구에 따르면 글과 강의를 통해 효과적으로 배울 수 있는 학생은 25%에 불과하여 대부분의 학생들에게 좋은 학습 방식이 아니라고 했다. 현 교육제도는 독해와 강의를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학습 방식으로 여기지만 실제로 그런 식으로는 장기적인 학습 및 유지가 매우 어렵다고 한다. 학습 원뿔의 윗부분에 있는 활동들에서 대부분의 수석 졸업생이 뛰어난 모습을 보이지 못하는 한 가지 이유는 A 학생들은 실수하는 것이 나쁜 일이고 자신이 멍청하다는 증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실수를 저지를 위험을 피하려고만 하는 것이 원인이라고 한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학습 원뿔의 꼭대기인 실제로 행하기에서 성공하지 못하는 것이다. 수석 졸업생은 규칙을 준수하고 열심히 일하고 배우는 것을 좋아하지만 사회적 틀을 깨트리지는 않는다. 그들은 정해진 시스템 안에서 가장 효과적으로 활동하므로 그것을 바꾸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아널드 교수의 말을 다시 떠올릴 수 있다. 대부분의 수석 졸업생은 E4분면인 봉급생활자와 S4분면인 자영업자에서 안전하게 일한다면 성공할 수 있다. 하지만 B4분면인 사업가와 I4분면인 투자가처럼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치열한 경쟁이 활개치는 자본주의 세계에 들어서면 대학교 졸업장이나 평균 성적 따위는 더 이상 쓸모가 없게 된다. 다시 한번 강조하자면 한 4분면에서 성공한다고 해서 다른 4분면에서 성공하는 것은 아니다. 부모가 아이에게 일찍부터 다양한 4분면에 대해 가르칠수록 아이는 앞으로의 삶에 더욱 잘 대비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자녀의 재능은 그 아이의 꿈에서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자녀가 자유롭게 자신의 꿈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아무리 허황된 꿈이라도 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은 대단히 중요하고 의미 깊은 일이다. 꿈에 대한 이야기를 듣다 보면 자녀가 엄청나게 매력적이고 놀라운 기질을 품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놀라게 될지 모른다. 미래는 곧 그들이 개척하는 것임을 알려주고 격려해 주어야 합니다. 앞서 본 학습 원뿔을 길잡이로 이용하면 좋을 것 같다. 또한 아이에게 독해와 독서가 언제나 가장 좋은 학습 방법은 아니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운동 연습이나 경기에 데려가서 연습과 시뮬레이션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그런 것들이 진짜 세상에 어떻게 대비하게 해주는지 설명해줘야 한다. 실수는 미래에 맞닥뜨릴 좌절감과 도전을 다루는 방법을 배우는 기회가 되어준다. 누구나가 자본가가 되기를 바라지도 되어야 하는 것도 아니지만 저자가 말하는 원뿔 모양의 시사점은 분명하다. 독서와 독해보다는 시뮬레이션과 실수를 통한 경험이 사회에서는 나의 가치를 높여주는 것이다. 개인만이 잘해서는 뭐든 성공하기 어렵다. 학교의 실전인 사회에서는 내 의도와 다른 일들이 연속적으로 일어날 수 있다. 이때의 중요한 것은 회복 탄력성이다. 저자의 아버지는 회복 탄력성이 다소 낮았다고 볼 수 있다. 그는 실수의 경험이 적었기에 당연한 모습이다. 하지만 전통적인 성공 방식에서 조금씩 변화된 양상들이 나타나는 요즘 회복 탄력성은 매우 중요한 자질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 연습하고 실수하는 그 과정에서 얻는 것들이 모여서 나만의 회복 탄력성을 갖게 된다. 주입식 교육의 덕은 충분히 보았다고 생각하고 더 큰 성장을 도모할 때이다.